더워도 또 4시가 됐으니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것이 자연이죠. 자연. 지금 여름이니까 엄청나게 덥다. 그것이 명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축이고 여기가 술이고 여기가 미고 그 다음 여기는 뭐죠? 진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해자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인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사오 이렇게. 이거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수업하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만 16. 지지가 우선이라겠죠. 청간과 지지는 지지가 우선이에요. 지지가 움직여요. 지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사오미에는 여름에는 병화하고 무토하고 이제 개수라겠죠. 개수. 이 개수도 대활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음양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확산, 또 뭐라겠어요? 상승이라겠죠? 확산하고 상승.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당연히.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초쯤에 제가 터미널이나 이렇게 공항 가보니까 저들한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병화 시기죠. 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뭐 코로나고 뭐고 그때 제가 그 말을 한 적 있죠. 걸려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현재 늘어나 버린 거죠. 옛날에는 나이 먹은 분들이 이제 만일이 걸렸다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그 수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오미를 만나니까 이 확산 상승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니까 죽겠는 거죠. 죽겠으니까 살려고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곳곳에.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해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금수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들어도 젊은이들은 그 마음이 그래 걸려도 좋다. 이제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것이 이제 확산 상승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강해가지고 아직도 뭐 경찰이 오라고 하면 무섭죠. 경찰이나 검찰 막 이런 그 죄가 없어도 무섭다. 그래서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적은 나라에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정도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나 이것들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다시 막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막 돼버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미국이죠. 미국이 몇 천만 명 될 거예요. 총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 선진국이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럼 질서가 잘 유지된 것. 우리가 뭐 유럽 가면 가이드들이 첫 번째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막 경고를 하죠. 그러면 그만큼 치안이 엉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선진국이다? 좀 기준을 이제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외제 옛날에부터 그랬잖아요. 미제는 뭣도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무조건 서양 것을 좋아하는 백인은 그냥 백인한테는 고개 숙이고 막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한테는 막 군림하려고 하고 좀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오미 때는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산 상승. 여기 해자 쪽에서는 뭐라 하겠죠? 해자 쪽에서는 임수하고 여기 반대. 양간이란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겨울은 임수 시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수의 시기라고 해버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가지고 막 10년 넘게 한 사람들도 저하고 계속 같이 공부한 사람들 또 끄집어내니까 저도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지금 이 소리를 몇 번을 했는데 또 막 그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한번 들어가 버린 거,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거는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신유술일 때는 뭐죠? 금의 시기가 아니라겠죠? 경금의 시기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음양을 잘 모르구나. 눈에 보이는 신유술, 가을은 금의식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지금 그 수준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경금의식이에요, 신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봤자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싸움만 일어나고 또 그 배경을 설명해 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런 경우가 다른 분야에도 많죠. 그러니까 경금 속에는 을목이 있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반대죠. 여기를 우리가 사람이 목의식이가 아니라 간목의식이고, 안에는 신금. 음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 신금이 안으로 들어가는 놈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을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때 이제 이거는 응축과 하강이라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덜을 붙였다. 비교급 덜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응축 하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승, 확산이죠. 확산.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더 확산, 더 상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것만 알면 이제 다, 제가 하는 수업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머릿속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자꾸 충돌이 돼가지고 지금도 신자진 하면 수국 이렇게 하고 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임수가 강한 거예요. 임수가 강하니까 그 속에 있는 뭣도 당연히 강하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양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양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껍데기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안이 있어. 심지어는 아주 얇은 종이 있죠. 16질지다. 그러면 거기도 겉이 있고 뒷면 있죠. 우리 그 A4 용지 앞면하고 뒷면이 좀 다른 거 압니까? 좀 다르죠. 보통 사람이 이제 또 모르겠죠. 근데 앞면에도 이제 보통 글을 쓰죠. 이제 뒷면하고 다르듯이 음과 양이란 건 다 있는 거예요. 안과 방. 내과, 외과. 의사들도 내과, 외과. 뭐 이런 것. 안과 박. 안과 박이 없는 거 없다.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실제로 그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건물을 짓거나, 아까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너 속 좀 차려라. 그런 거. 겉만 번드르르하다. 막 이런 말들. 겉만, 그러면 속은, 막 이런 거 전부 음양.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항상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만 보니까 우리가 뭐 화장품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또 성형, 요새 그냥 광고 엄청나게 하죠. 성형외과 지하철 타면 뭐 성형외과 광고만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성형 껍데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도 또 그만큼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그래서 이제 음양이 맞고, 그래서 속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뭐 우리가 교양이라든가 뭐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지 껍질만 번지를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기업체 사람들한테 음양을 아느냐 하면 그 사람 음양이 뭐죠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미 음양을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실천하고 있죠. 직원을 뽑을 때 껍데기만 보고 뽑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속 음을 알기 위해서 어쩌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또 막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이제 속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이 없는 곳이 없다. 음식은 사람들이 음양을 알까요? 모를까요? 음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음양인지를 몰라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맛을 하려면 그냥 배추를 뽑아가지고 바로 한 거 아니죠. 조금 무슨 뭐 간을 한다거나 숙성을 시킨다거나 그것이 속에 있는 음까지 이제 침투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기존의 명리 책들이 뭐가 모순이고 또 왜 문제가 발생한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음양, 그 다음에 오행, 막 이런 걸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빼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지장간이다 이거죠. 지장간을 괜히 좀 건드려 놓으니까 오히려 또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수업할 때 장애를 받는 걸 봤거든요. 인 속에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 병, 갑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인소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의 천간이 다 있죠. 인월이라고 해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3개만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답이 안 풀려버려. 그러니까 답이 하나 안 풀리니까 이제 또 그놈을 풀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 그 거짓말 있죠. 거짓말. 한 번 거짓말 하면 그놈을 때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낳고 이런 것이 지금 명리학이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온통 헷갈리고 그 헷갈린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아오고 나 많이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다. 근데 명리는 쉽다겠죠. 왜?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아침, 낮,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간목만 껍데기만 보지 말고 신금도 반드시 같이 봐라. 경금과 을목을 같이 봐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유술 여기는 뭐 했습니까? 지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온 것이다. 요놈이 원숭이고 닭이고 개요 이런 거는 구태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저녁을 신유술이라고 표시했고 저녁이 막 시작되면 신, 그 다음에 저녁이 끝나고 밤이 되려고 하면 거기를 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가더라. 가을, 초가을, 신, 그 다음에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되려고 하면 그때는 술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깊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기 밤, 그 다음 겨울 이것을 해자축이라고 그래요. 해자축. 여기가 해자축. 그러면 해자축에서는 누가 내 세상이다 하냐? 그러면 이것들이 한다 이거죠. 난로가 다시 튀어나오고 밤이 되니까 불, 등불, 등잔, 촛불, 밤에 일어나는 무슨 가로등, 등대 이것들은 전부 정화예요. 정화. 실내 이 어둠 속에서 이 밝히는 요놈도 뭡니까? 이게 빛이냐 열이냐 해가지고 이게 뭐지? 정화요, 병화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예요? 어둠 속에 실내에서 이거는 정화예요, 정화. 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병화인지 정화인지 엄청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 앞에 임수와 계수 구분했잖아요. 임수, 계분. 임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완전히 하강. 더. 그 다음에 계수는 여기 있죠? 더 상승.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운은 계수다. 무조건 계수예요. 올라가는 건. 그래서 요새 하늘에 보면 구름이 뭉게구름 이건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막 많다.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계수예요. 자, 계수가 저렇게 내 세상이다 하고 자기를 이제 뽐내는 거였죠. 계수. 그놈이 쏟아져 내려버린 것이 뭐라고요? 임수다. 그럼 여름은 누구 계절이라겠어요? 병화죠. 아까 이 사오미가 놔두질 않죠. 내려와 다시 올려버리는 바로. 사오미가 왕이에요. 그럼 이 병화와 무토 요것들이 왕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봄, 여름이 좋아요? 가을, 겨울이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봄, 여름이 좋다고. 봄, 여름이 좋다고 그래. 좋아하든가 말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좋아해야 돼. 그것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 있겠죠. 그거를 다 즐겨야 돼. 각자 할 일이 따로 있다. 봄, 여름, 어린이나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전에 그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데리고 어디를 가면 애들이 확 이제 말 그대로 이쁜 이빨 청춘 애기들이 지나가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옆에 이렇게 또 좋은 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걸 옆에 들었거든요. 그 사람도 좋은 때 자기도 자기 인생을 즐겨야 돼. 근데 자기 인생을 즐기지 않고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자기가 수호 시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이 밖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쁘다, 막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들은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앞으로 진로 답답하지, 뭐 대학 진학 암담하지, 또 자기한테는 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오히려 그 애들이 괴로운 거예요. 실속도 없죠? 아까 말했지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봄, 여름 시기, 아침, 낮 시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왜 이렇게 말하면 응용력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응용력. 이런 기본이 갖춰져야지 그거를 이제 상대방, 상담 온 사람, 마주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쁠 때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괴로운 성장통. 이렇게 말해. 껍질은 막 어른같이 성장해. 저보다 더 큰 놈, 청소년들 많죠? 근데 정신이 따라오지는 못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춘기란 거잖아요. 사춘기. 육체와 정신이 막 아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러면 그 시기를 산 사람, 어른들 입장에서 수 입장에서 그거를 다듬어 줘야죠. 먼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근데 막 야단 쳐버린 거잖아요. 애들을. 그럼 야단 치면 그 애들이 갈 것은 뻔하죠. 탈선. 이탈. 그러니까 명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알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수, 이 금에서 결실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가을에 보이는 것, 그거는 결실이에요. 뭐 감이 열고 뭐 밤도 열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벼도 익어가고 결실. 근데 겨울은 뭐냐 그러면 겨울은 모든 것이 죽어가 있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 겨울에 사람들은 왜? 가을에 결실을 걷어놨죠. 그놈을 간직해 가지고 속에다가 다 저장해놔. 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려면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있을 때 자기한테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임수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겨울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데도 폐지 주우러 다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혼자 쓰러져서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오니까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국가적으로. 근데 또 국가가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이제 국가 행정이란 건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어쩝니까?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신고하라. 주변에 그런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정부가 도와준다. 근데도 이제 딱 소외된 데가 있다. 그 프랑카드 보지 않고 연락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누구 책임이다? 어른 책임이 어른. 그러면 나라 어른은 저 행정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집니다. 우리 애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전 부모한테 돌아오잖아요. 저 애들을 다 결혼시켰다. 지들도 애 놓고 잘 살아. 근데 애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뭐 파출소에 갔다 간다. 그러면 내가 그 애 부모인데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마음 편합니까? 그렇지 않다. 다 위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총 책임은. 이미 결혼했고 저도 애 낳고 살고 다 지가 이제 끊어졌어. 그럼에도 이제 올라오는 거죠.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다 그 시기, 각자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 응? 항상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뒹굴뒹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명리가 이제 좋다는 좋은 학문이란 것이 그거죠. 각 시기에 해야 될 때를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중년,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40, 50, 60살 먹었어. 근데 그 시기에 대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40, 50, 60대.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뭔가를 막 심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그럼 이제 60, 70, 80 막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뭔 있겠어요?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이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옛날 60살 넘으면 어쩐다겠죠? 아니 120살 누가 120살 산 사람 데리고 와봐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120살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평균 수명이 지금 점점 올라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요양원. 일어나도 못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이 평균 수명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 그놈의 환상에 젖어가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상술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80세 시대, 뭐 120세 시대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120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누구 한 명이나 데리고 와봐라.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적어도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생산적인 데까지가 거기가 자기 수명이지. 아까 말해서 의식도 없고 눈만 멀뚱멀뚱해서 일어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거 평균 수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는 명리에서는 뺀다. 그래서 60살 내외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어쩐다? 은퇴를 시킨다. 은퇴.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팔팔하고 머릿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도 그냥 그건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법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더 오래 살죠?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사니까 60, 70, 80대 때 임묘진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정답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막 70대 이런 사람도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접어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임묘진식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겠죠. 60, 70, 80대에 임묘진의 시기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인 게 많잖아요. 임묘진.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거, 그 사람도 의욕이 있는 거죠. 천간이 있으니까 항상 생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임묘진으로 가는 거야, 임묘진. 그럼 임묘진은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죠. 그건 너무 추상적인,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인 답이 나오니까 다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다시 물어본 거죠. 과거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 공을 넘긴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임묘진에 해당하냐? 그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임묘진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주변에 땅을 제가 뭐 한 100평을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농사를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려고요. 그런 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기르는 것이다. 기르는 거. 응? 근데 이제 나이를 먹었어. 이제 아까 말해서 60, 70대 됐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해온 것이 유치원, 어린이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직접 못하고 그 분야에 좀 돈을 투자하고 선생을 써서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것도 좋다. 닭을 키우란다. 토끼를 키우란다. 그런 것도 좋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겠죠. 60, 70, 80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일을 하더라도 물러서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임묘진의 기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물어봐라 이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요?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신유술 운이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유술 운은. 여기는 뭔가 정리하는 일이죠. 정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놈을 하나? 좀 더 장사가 잘 되니까 확장시켜 보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기를 죽일 수는 없죠. 나이가 몇인데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항상 이런 거다겠죠. 그러면 대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확장을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세운을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물어본 것이 몇 년 이거겠죠. 그러면 이 시기만 딱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그 뒤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대우는 신유술인데, 이렇게. 얼마 전에 무슨 씨를 사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심었다. 여름에. 근데 씨는 봄에 심어야죠. 근데 씨를 심었으니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 그냥 태양 있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이 씨의 본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그 속성이니까. 근데, 요놈이 크다가, 내가 막 이래서 호박을 심었다. 그럼 호박 이렇게 막 클까요? 아니죠. 왜냐면 사에서 경금이란 거는 응축하강 하는 것이 장생이죠. 5월에 뭐예요? 목욕이죠. 그 다음에 미월에 관대. 그럼 그 경금이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응축 못 오게.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다 멈춰버려. 때를 놓친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인월 이쪽에 심었다. 그럼 어째요? 임묘진, 상승, 확산, 더 상승, 더 확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절기예요. 절기. 이 절기를 어길 수는 없어요. 절기는. 여기서도 새싹이 난다 안 난다? 난다. 나요. 여기도. 제가 그 예를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 명리를 하면 막 주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죠. 호박을 봤다. 호박. 가을에 호박을 보니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미 보이죠. 새 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봄에 이렇게 솟아난 거랑 완전히 다르죠. 봄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직덩굴 막 이런 거 솟듯이는데 여기 가을에는 이미 지금은 딱 굳어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은 없어. 근데도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게 보이죠. 그 이유는 말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화 이 기세가 너무 세.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무도 어쩐다 헉헉대는 거예요. 헉헉대니까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오면 임수 비가 왔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임수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죠.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 활력, 생명력이 생겨. 그래서 기분 좋다 해가지고 지금 저 정수기에 지금 찬물 이렇게 다 먹으면 기분 좋죠? 시원하다 이거죠. 정신 차려. 찬물 먹고 정신 차리면. 근데 그때 그 찬물이란 것이 아까 같이 음양의 균형을 맞출 때 제정신이 딱 이렇게 돌아온 거죠. 쭉 처져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병화가 너무 강할 때 임수가 필요하고 임수가 너무 강할 때 이제 병화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조절을 이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건 농부들은 다 잘 알겠죠. 농부들은. 그 사람들은 뭐 명리를, 이것이 명리대? 뭐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다 한 거네.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수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제 알아듣고 배우겠죠.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치료란 것이 결국 음양의, 특히 한의학 같은 거죠. 치료는 결국은 음양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피가 밖으로 심장을 통해서 팍 나갔다 다시 또 들어오죠. 나갔다 들어와. 이게 음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길이 하나 막히면 안 되죠. 이런 데가 막히면 왜 저리네 막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머릿속이 내가 뭔가 하나 길이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쪽 분야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수승? 화강? 수승, 화강. 그러면 수강, 화승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왜 이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때 수는 당연히 오행으로 지금 말하니까 임수겠죠. 이거는 임수. 그 다음에 연호는 뭘 것 같다? 병화였대. 오행으로 말하는 건 무조건 양간이에요. 양간. 그러니까 임수와 이렇게 병화를 말하는 거예요. 임수와 병화. 근데 구태여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임수는 내려가고 병화는 올라간다.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모두 다 하는 뭐 헛소리를 하냐. 막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만 될 걸로 생각하는데 물은 아래로 흐르죠. 어? 불은 위로 타올라가죠.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반대도 돼. 반대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가 승 이것은 지금 현재 개수를 말한 거죠. 이놈이 올라가야지 이놈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이놈의 화, 강은 뭘 말한 거다? 정화를 말한 거야. 정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인위적으로 좀 해줘야지. 인위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지. 이건 자연적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 승 하니까 내 몸속에 있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고. 여름엔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화, 강은 또. 그래서 우리가, 아랫도리가 따뜻해야 된다, 차야 된다. 아래는 따뜻하게, 위에는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막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이제 그 말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돼. 평소에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닭도 머리를 쓰고 참새도 머리를 쓰죠. 자기 나름대로는 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쓰니까 머리가 열이 많아. 그 우리 몸에서 그 산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두뇌 이쪽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병화예요. 병화가 너무 그러니까 열받아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차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한 말이죠. 이거는 구태 말할 필요가 없다. 정말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음양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수승화강 하는 거 보니까 이때 수는 수승화강 할 때 이때 오행으로 말한 수 이놈하고 이놈이 수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죠. 근데 보통 오행으로 공부한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수승화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설명 못하죠. 그 사람들이 임수와 개수를 구분 못하니까 그냥 머리는 차게, 그 다음에 저 몸은 따뜻하게 막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체온을 재보니까 36.5도다. 이 말도 이제 자주 했죠. 근데 지금 밖이 너무너무 덥죠. 밖이 막 36도 이렇게 이상 될 거예요. 기상청에서 무슨 36도네 5도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때 거기서 잰 거고 그늘에서 재죠. 근데 이런데 이렇게 지열이 있는데 아스팔트 건물 여기는 훨씬 뭐 실제 온도는 39, 40 뭐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럼 체온보다 더 높으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다. 무슨 병에 걸리죠? 온열병이란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36.5도. 겨울에 밖에서 그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36.5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 속은 어쩌겠다. 몹시 차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36.5도를 맞추죠. 겨울에는 몸 속은 몹시 덥다가 아니고 그냥 뜨겁다 이렇게 하는 거죠. 뜨겁다. 너무 이렇게 뜨겁고 몹시요 몹시 너무 차다. 그래서 아까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먹으면 어쩐다? 배탈 난다.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배를 덮어줘야 된다. 덮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열치열 해가지고 탕을 막 먹죠. 무슨 탕 삼계탕 뭐 이런 것들. 여기 너무 차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은 괜찮은 거죠.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난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동침이라고 했죠. 오히려 냉면도 원래는 이때 먹어야죠. 냉면도 여기는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거하고 똑같아.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어이구 시원하네. 저 찬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 찬물 먹으니까 시원하다. 음양균형으로 조금 뭔가 살만 난다. 이제 그런 의미고 내 몸은 계속 찬물만 먹으면 여름에 찬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고 겨울에는 뭘 먹어야 된다? 냉면. 그 다음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기서 오히려 그게 몸에는 오히려 이제 더 좋다.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음양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행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안 배워도 좋다. 근데 이제 뭐예요? 성명학 할 때, 신생아 이름이나 질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부족한 오행을 보충해서 이름을 짓는다. 이게 널리 퍼져 있잖아요. 부족한 오행을. 부족한 오행. 근데 이 사오미에는, 너무 덥죠. 그러니까 수를 보충해서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오미 속에는 수가 있다, 없다? 개수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공부한 사람이 있죠.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론이냐? 근데 이제 널리 이제 퍼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자상을 보면 오행이, 부족한 오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겠죠? 개수가 강하면 수가 강하다 하고, 그냥 확산하는 개수가 강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딱 따지고 보면 그 중에 제일 약한 것이 당연히 나오죠. 예를 들면 뭐냐면 봄, 가을 막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애매하죠. 겨울이나 봄에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어째요? 확실하죠. 그냥 불이냐 물이냐 그냥 확실해요. 그때는 선명해. 근데 미지근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미지근하냐. 그러면 이건지 저건지 해갖고 이제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어.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12연성으로 뭐 공부를 한 병 중에 병 중에 장생 중에 여기까지 오면 엄청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양이 골고루 갖춰졌겠죠? 대부분 사람 갖춰졌어요. 대부분 한 90%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명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런 개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굶어 죽겠죠? 심지어 너무 오버해가지고 온 사람마다 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해버린 것 자체는 이제 사기꾼 같아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욕 얻어먹게 만들고 명리학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그 중에도 오행 중에서도 강하고 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해자 축에서는 임수가 강하다. 사오미에서는 개수가 강하다. 이렇게. 근데 임묘진, 봄이나 신유술, 가을에서는 그것들은 좀 미지근하다. 근데 봄에는 또 간목이 강하고 가을에는 을목이 강하죠. 봄에는 또 신금이 강하고 그다음 가을에는 경금이 강하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뭔가 잡아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라도 장명을 하면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장명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말을 해줘요. 상대방들은 별로 상관없다. 장명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본인이 뭐 학생이나 누군가가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고치면 좋죠. 마음에 안 들면 고쳐. 그래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저는. 차라리 풍수가 어쩝니까? 풍수가 훨씬 강해요. 풍수. 나한테 영향력이. 우리 목욕 갔다 오면 기분 좋죠? 그 기분 좋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그러니까 날마다 목욕한 사람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욕을 동네에서 한 것보다 경치 좋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차 타고 가서 온천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면 그 안에도 기분 좋은데 밖에 나오니까 또 더 기분 좋은 자연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맛있는 것을 또 거기 갔을 땐 당연히 좀 좋은 사람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면 그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목욕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런 상태가 훨씬 좋지. 내 이름 하나 옆에 붙어 다녀가지고 그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은 좀 미약한다. 근데 본인이 이름이 뭐 떡순이다 해갖고 맨날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리고 또 어디 가서 이름 말해보세요 하고 주차장에서 뭐 김떡순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좀 바꿔준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청강과 지지에 대해서는 했죠. 몇 시간 할 거예요 이거는 몇 시간. 그거 왜 그냥 팔자가 그걸로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 상극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항상 우리가 그 정확하게 왜 필요하지? 이거를 가지고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왜 청강과 지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팔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오행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오행으로만 하면 임수와 계수를 구분하지 못해. 경금과 신금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오행의 상생, 상것. 이것은 뭐 하려고 필요하다? 육친, 십신. 육친 이거 필요 없대, 육친. 십신 정하려고 하는 거야, 십신.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려면, 사주 상담은 언제 해야 됩니까? 사주 상담해가지고 돈 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 거. 그럼 언제 돈 법니까? 학교를 졸업해야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그 뒤에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론 공부 후. 근데 이론 공부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쩌냐? 명리 공부 일주일 하면 그 사주 상담하러 들어간다. 또 가르친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사주 상담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십신이 필요해요. 그냥 십신을 육친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이게 이제 필요하네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 많이 들어보는 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해보게요. 비겁, 식상, 또 뭐죠?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인성 이런 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명리 용어예요. 각 학과마다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명리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리학 한 사람만 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쪼개져. 뭘로? 비견과 겁재로 쪼개져.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으로 쪼개져. 이거는 편재와 정재로. 여기도 요것들은 다 똑같죠. 편관과 정관으로. 여기는 편인과 정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명리 초보자들은 모르겠죠. 일반인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모른다. 그래고 이제 명리 공부하러 딱 왔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건 명리 전문이고 처음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뭐 TV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나오지도 않아. 이런 말을. TV 드라마는 거기는 뭐 사주팔자라네, 뭐 무슨 신살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이런 말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사주 상담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대. 그러면 사람들은 뭐 바로바로 대충대충 하고 지금 나가는데 비견과 겁재의 차를 정확히 알아야죠. 비견. 책에 보면 비견은 형제, 자매, 뭐 겁재는 뭐예요? 도박.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보면 안 돼. 비견 형제가 겁재가 될 수도 있죠. 형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돼. 아까 임수는 내려간 거다. 계수는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딱 밖에 기준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모든 거 적용할 수 있죠. 주전자에서 내가 물을 이렇게 뚜루룩 하고 이거 임수야 계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꽃에 화분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그 뭐 이쪽 물 주는 거 그 조리개란가요? 거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을 뿌려. 자, 이 물 이것은 임수입니까 계수입니까? 이렇게 하면 의외로 계수라 걸린 사람이 많이. 왜? 뭐 뿌려 나가니까. 옛날 책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다? 이건 임수로 보는 임수가 떨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어떤 것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 물을 이렇게 끓이죠. 물을 부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일단 거품이 나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건 전부 임수다 계수다? 계수다. 뜨거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임수 계수는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는 병화, 내려가는 거는 정화. 뭔가 처음에는 어떤 새가 엄청 뜨거웠다.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왔겠죠? 자, 불에 새를 달군다. 그럼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이런 올라간 건 지금 무엇이다? 근데 나중에 식으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 이건 정화다. 이게 어둠 속에, 겨울에
그때 있는 것들은 전부 정화다. 밖으로 뭐 확산, 발산 이렇게 하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런 기준만 정하면 돼. 그럼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이거 기준. 이건 동료 친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못 알아먹으니까 동료는 동료인데 같은 교실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요놈은 상대와의 싸움이에요. 상대와의 싸움. 이렇게 정하면 좋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시험. 자, 명리 시험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변해요? 비견이에요, 겁제예요? 비견이죠.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무슨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 전부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애기들은 전부 비견이에요, 비견. 비견은 혼자 하는 것보다 경쟁심을. 그래서 이 비겁이란 거는 요놈은 경쟁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훈련이나 교육은 어쩐다? 반드시 혼자 시키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 돈 좀 있다고 개인 과외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나 혼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했으면 어쩐다, 수업이 잘 된다 안 된다. 혼자 하면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 2명이나 3명이나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수업이 되는 거죠.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비견은 군대 훈련도 군다겠죠. 혼자 하는 훈련은 없어요. 혼자 훈련하면 다 죽어버려. 견디지를 못하고 다 반드시 같이 요놈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비견이. 근데 요놈은 상대가 있어. 상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권투 이런 거 되죠. 권투나 뭐 소송이나 아까 같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내 동생이 비견이 됐다가 겁제가 됐다가 할 수 있죠. 권투 선수도 비견이 됐다가 겁제가 됐다 할 수 있죠. 프로야구 선수도 비견이 됐다가 겁제가 될 수 있죠. 우리 팀에 있을 때는 쪼놈이 비견이었어. 근데 쪼놈이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그는 갑자기 겁제로 변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그냥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있어주고 이게 뭐예요? 비견이죠? 근데 유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요놈이 그냥 막 나한테 대들고 난리다. 그러면 겁제로 이제 변한 거예요. 이게 비견이냐 겁제냐. 그러니까 같이 공부 차원에서는 어쩐다? 전부 비견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무슨 체육대회를 하니까 옆에 반하고 싸움이 붙으죠? 싸움이란 것이 뭐 배구 시합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겁제로 변한 거예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럼 옆에 있는 놈 뭐예요? 비견이 겁제예요. 비견이죠, 그때는. 요놈 혼자 달린 것보다 이놈이 있음으로써 내가 성적이 더 좋아, 기록이. 근데 요놈이 나하고 씨름을 한다 하면 뭘로 변해요? 겁제로.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쉽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식신. 이것보다 청간 지지가 중요하죠. 그럼 이 비견도 봐봐요. 비견도 이놈도 다시 만일에 병화는 비견이에요, 겁제예요? 비견이죠. 임수는 비견이 겁제예요. 비견이죠. 근데 이 둘이 경쟁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놈은 뭐 하는 지금 시합을 하고 있어요? 더 확산, 더 상승하는 시합을 하고 있는 거죠. 뜨겁다 안 뜨겁다? 막 열받아가지고 와 하고 막 관중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요거는 어제 그 뭐 올림픽 그거 개막 봤는가요? 근데 그런 것은 어찌해야 돼? 원래 이렇게 돼야죠. 올림픽 같은 거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해서 되냐 안 되냐 막 완전히 웅크려져 가지고 있죠. 관중이 아직 많았다 안 많았다? 코로나가 어마어마하다. 아무튼 코로나 미국이 뭐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이 지금 코로나다.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무슨 뭐 IOC 위원장이나 거기에 참석한 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속으로는 임수 골치 아프네. 제발 한번 이 보름 동안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만 중간에 가다 멈춰버리면 어쩌지?
알았죠? 어떤 시합인지? 이렇게요. 이거는 더 확산, 더 상승의 경쟁을 하고 있구나. 더 응축, 더 하강의 경쟁을 하고 있구나. 이놈은 무슨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존에 공부한 사람들은 신금, 금이죠, 응축이죠, 하강이죠, 이렇게 또 해요. 늑걸 같은 서리빨이죠. 그거는 이 신금의 속성을 말해. 신금. 근데 이놈은 신금은 뭐다? 원래 확산 상승. 그러니까 확산 상승의 시합을 해. 근데 이놈들이 힘을 받으려면 운이 임묘진으로 오면 그냥 뭐 신이 나서 둘이 실내에서 실외에서 그러니까 비견이라도 다. 그러니까 비견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글자의 속성 아까 먼저 말했던 그거를 이제 해야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신. 식신은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초짜가 있다. 이 수업을 받는 분 중에 진짜 나는 왕초보다 하신 분은 지금 교재 121쪽에 121쪽부터 쭉 145쪽까지가 완전히 육친과 십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란 건 내가 간목이면 병화. 이때 아까 오행의 상생 상극이 필요해요. 목생화 이런 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놈을 가지고 막 뭐 2시간, 3시간 써줄 필요가 없어. 왜? 본인이 혼자 집에서 책 읽으면서 해도 금방 될 거를 그놈을 가지고 왜 수업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식신, 목생화. 그러면 연놈의 식신은 뭐예요? 화생토 이거 그죠? 그럼 연놈의 식신은 뭐예요? 경금이죠? 그 다음에 연놈은 금생수니까 임수겠죠? 연놈은 간목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의 식신은 뭐예요? 목생화, 정화. 연놈은 기토. 연놈은 신금이죠? 또 호생금. 연놈은 개수. 그 다음 이놈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뭣도 알 수 있냐면 야, 이 을목은 식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응축. 더 응축, 더 정화가 원래 그러잖아요. 정화는 겨울에 더 응축, 더 그러면 이 정화는 기토를 식신 활동을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더 응축하면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놈이 이것이 일간이라고 하면 이 식신 활동은 그냥 좋아하겠죠.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맞네. 근데 이놈은 응축 하강이죠. 근데 이놈은 더 응축 하강이죠. 이게 더 하는 그런 식신 활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놈은 확산이죠.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놈을 식신 활동을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그 다음 이놈은 이 식신 활동을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더 상승 확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식신이라고 해도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10가지가 다 달라요. 이 식신도 다르고 다 달라. 10가지가. 그러니까 식신, 뭐 너 식신격이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식신격에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정관격에서 좋고 나쁜 건 없어. 그 글자에 맞는 활동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무토가 경금의 식신 활동을 하면 응축하강이야. 이 사람이 그냥 본래 속성이 막 키우는 거죠. 무토니까. 그 식신 활동도 지 꼬라지대로 그렇게 해버렸다가는 망해버리는. 이 사람이 식신이어서 성공 실패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어찌해야 돼? 더 응축 더 하강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키워버리면. 근데 팔자에 이렇게 있다가 하면 이 사람 절대 키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야 지금 돈 벌 좋은 기회가 있다. 내 마음속에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가버려. 그 친구는 성공했는데 나만 완전 망쳐들어버려. 성공은 어쩝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일하고 이게 성공이. 그럼 실패는 어쩝니까? 봄, 여름에 성공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봄에 결실을 이루러 사과 찾으러 다니고 여름에 뭐 쉰다고 눈, 얼음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실패라는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 헛짓거리라는 이게 식신도 이렇게 다 다르다. 근데 이제 식신과 상관을 하면 어쩌죠? 식신은 이거는 한 가지 식상이 하고 싶은 일인데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전문적으로. 요놈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문적이 아니죠. 여러 가지. 아주 다방면으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연기도 잘하고, 이런 게 상관. 근데 그 상관도 아까 말했듯이 종류가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쓰겠죠? 실내로, 응축, 논문을 막 잘 쓴다든가,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축구나 노래나 막 이렇게 밖으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음감과 연관을 해야죠. 그럼 음양으로 결국은 가잖아요. 내과와 외과의 차이죠. 안과 밖의 차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 가수다. 그럼 밖이에요, 아니에요? 가수. 가수가 밖이 아니에요. 가수가 운동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부르니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밖에. 근데 작곡가나 작사가는 안. 이렇게. 아나운서는 밖. 드러난다. 근데 큰 의미로는 그 사람들도 실내에서 드러난 거, 이거. 운동선수, 야구, 축구, 이것들은 밖에서 드러난 것이고. 또 그 차이도 구분할 수 있죠. 음중, 양이냐. 음중, 그런 거 있잖아요. 음양. 음양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서 음양이 또 갈라져. 이렇게. 이걸 음양이라고, 이걸 사상이라고 옛날 주역에서 했는데, 우리가 사계절, 그거 똑같아요. 음중음, 음중양, 양중음, 있을 수 있죠? 요놈 또 쪼개져, 이렇게. 그래갖고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그럼 어떻게 쪼개입니까? 여기다 또 이렇게 양, 이렇게 써, 또 음양, 이렇게. 모두 음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음중에, 그 뭐, 이렇게 세 개구나. 그럼 이쪽에는 양, 이렇게. 양,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거 지우지 말고 좀 쉬었다 하죠.